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상쾌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됐고요. 뭐 보니까 설악산에 단풍이 들었다는 둥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올 겨울이 빨리 온다는 또 되게 춥다는 그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뭐 더위가 진짜 너무 더웠던 여름이 언제 지나갔나 싶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가운 바람이 또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어제 방송에서 목감기 뭐 말씀을 드렸지만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게 하고 하루 잤습니다. 뭐 약도 좀 하나 먹고요.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한 주가 지나갔고 4분기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될 상황입니다. 우리는 17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야, 미국 증시는 어제요.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 지금 다우하고 S&P 500은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더 빠지기 어려운 21선 지지선까지 딱 밀린 지점에서 더 빠지기 어려운 그런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반에 우리 증시에서도 어제 이번 주에 좀 빠졌던 2차 전지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사실 먼저 살짝 들어왔어요. 시간외에서. 그래서 어제는 에코프로 BM하고 LNF 0.4% 정도 오른 그 시간에 오른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시간에도 아주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에서 저 시간외가 가장 많이 이제 올랐던 종목들 중에 뭐 고려아연 같은 지금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지금 공개 매수가 계속 올려가고 있는 83만 원인가로 올려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78만 원까지 다시 또 4천 원을 올려놨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천 원이 시간에서 올랐고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은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이 눈에 띄고요. 삼성 SDI 같은 좀 코스피에서는 지금 뭐 NC소프트,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NF,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쫙 삼성,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쭉 올라간 게 보이고 코스닥에서는 엔캠, 휴젤, 에코프로 HN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뭐 ST팜, 윤성 FNC, 솔브레인, 그다음에 CJ ENM, 이오테크닉스, 메디톡스, 대주전자재료, 뭐 루닛, 예,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도 조금 올랐네. 첨보도 올랐고 지금 2차 전지 괜찮아요. 그 시간외에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점에 내려올 때 뭐 이게 이제 빠졌으니까 내일은 올라가겠지 뭐 이런 단순한 그런 전망보다는 이게 왜 빠졌고 또 얘가 어떤 쪽에 지향하고 있는지 또 미국의 이 대표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미국의 한국의 그 어떤 다른 이벤트들은 없는지 어제 미국 같으면 이제 고용지표 고용률이 시장 예상치로 훨씬 뛰어넘는 바람에 미국이 환호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3.9 몇 퍼센트 올랐고 엔비디아도 1.8% 올랐고 좀 다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한 1시간쯤 전에 한 1시간 지금 녹음 기준으로 1시간 반쯤 전에 아침에 써드렸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나가고 있고요. 뭐 바이오는 여전히 잘 가고 있고 바이오도 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국 돌아요. 돌고 도는데 이제 그 종목별로는 지금은 리가캠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대할 게 많아서 그래요. 아직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 같은데 기대할 게 굉장히 많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알테오젠도 기대할 게 굉장히 많은데 또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한 또 느낌이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는 거죠.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데 제가 볼 때 한 40 정도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40만 원 정도를 37 말씀을 드릴 때가 한 올해 한 2분기, 1분기, 2분기 뭐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37. 한 주가가 17부터 매수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만 원대에서 살 때도 한 37만 원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37만 원 거의 코앞까지 왔는데도 한 40 정도면은 또다시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수익을 실현해야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지금 그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내가 속이 편하잖아요. 내 거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사면 돼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비타 이제 뭐 엔터, 2차 전지, 반도체 ETF, 뭐 조금씩 사서 비중을 가져가는 거죠. 지금 4분기 올해 말 그다음에 뭐 내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가져가자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고요. 10월 3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국군의 날과 개천절 두 번의 휴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흥미로운 뭐 다른 제가 관심 갖고 보던 것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랬는데 10월 3일 날 이제 영상에서는 뭐 몇 종목 6종목인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 회원님들한테 23종목을 알려 드렸고 그 종목들이 어제 22종목은 올랐고요. 한 종목 LNF는 제가 60일선까지 빠졌을 때 매수를 하자 하고 이제 솔루션을 드렸는데 60일선까지 빠지기 바로 직전 60일선 부근까지 내려온 뒤에 그대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확하게 거의 맞췄다기보다 아주 잘 갔어요. 전부 다. 심지어 LNF까지도. 그래서 지금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실제로 한번 살펴보고 지금 이제 이번 한 주가 끝났고 다음 주에 4분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 하루가 지나도 달라지거든요. 이미 3일날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6%씩 뭐 7%씩 올라간 다음에 사기에는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이번 주말에 정리해서 또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 한 더 종목 정도, 한 두세 종목 정도씩을 또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을 드릴까. 지금 오늘 아침에는 일단 그렇게 써드렸는데 아니면 종목만 그냥 알려드릴까 아니면은 영상을 제작해서 그냥 같이 공유하고 나머지 전체 종목은 그 회원님들 방에다가 올려드릴까. 이거를 잠깐 좀 오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수급이에요. 수급.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 누가 사고 있을까? 외국인과 기관과 연기금과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뭘까? 파는 종목은 뭘까? 수급 체크하는 게 사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실적을 보는 것은 방향을 읽는 거고요. 수급을 보는 거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실적은 앞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거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거고 수급은 뭐 당장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수급이 더 빨라요. 실적은 방향을 체크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수급이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매주 체크해 드리는데 일주일마다 체크하는 것도 방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매일매일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보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역시 지난주 퐁당퐁당 9월 30일, 10월 2일, 10월 4일 이 3일간의 거래일 동안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뭐 엄청납니다. 매주 1조 원 넘게 팔고 있어요. 지금 몇 주째. 지난주에도 1조 123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매도했고 현재가 66,600원.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6만 원에 가까이 붙으면 매수 기회다. 6만 원이 깨지면 뭐 강력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조금 모멘텀이 약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를 그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떤 이유든 이게 삼성전자의 호재가 나와서 갑자기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워놓은 이 상황에서 이걸 다시 채우기 아마 마련이죠. 채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가 되면 못 쫓아갈 수도 있다, 개인들이. 그래서 저점 부근에서 매수해서 비중을 좀 가져간 다음에 그대로 장기로 그냥 끌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물을 던지고 개인만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는 구조는 이게 뒤집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삼성전자를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반도체를 저점인 것 같으니까 반도체를 사 모으는 것은 ETF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훨씬 가볍고 경쾌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관심이 가더라도 코스닥 반도체 쪽에 중소형주 쪽으로 뭐 아니면 뭐 중대형주도 괜찮습니다. 코스닥에 한 시총 150위 안 정도에 있는 그런 종목들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을 선별해서 실적 컨센서스 확인해 가면서 수급 보면서 좀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2,10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한원시스템, 삼양식품,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일부 화장품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일날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었죠. 삼양식품을. 네, 23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외국인들이 한 주 동안 내내 팔다가 금요일날 샀습니다. 51만 5천 원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한 주 전체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좀 바뀌었습니다. 이 수급이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이제 기업 합병 분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그 조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외국인의 매수가 싹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9% 넘게 금요일 날 올랐습니다. 1,398억 원어치 샀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지금 거의 공짜로 지금 한 40% 정도 올랐죠. 최근 얼마 동안에 많이 그 주가가 올라와 있고 이거 공개 매수 끝나고 이제 이런 이슈가 좀 싸그러들면 거품이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네, HD 한국조선해양 285억 원어치 샀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여튼 이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D 현대일렉트릭, 현대로템, 카카오, LG전자, 유한양행, HD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풍산, LIG 넥스원.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23종목들 중에서 여기에 지금 몇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누군가가 사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네,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 3,672억 원어치 팔았고요. 고려아연 기관은 팔았네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해상, 포스코홀딩스, 기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이노텍, 셀트리온, 현대차, 에코프로머티.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 요 정도는 겹쳐요. 매도 종목이 외국인과 기관이. 근데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중에 기관이 판 종목도 있죠. 지금 고려아연이라든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둘 중에 외국인과 기관 중에 누가 더 잘했을까 투자를 이거를 이제 주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산 게 더 좀 좋은 흐름이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고려아연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현대차도 다 주가가 올랐으니까. 자,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453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다음에 자, ETF들 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케미칼, NC소프트, HL만도, 신세계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풍산, 금호석유 순으로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눈에 띄는 게 사실 HL만도 같은 종목이에요. 자동차 관련주들을 다 팔았는데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아직도 3만 원대, 3만 8천 원대 아직 뭐 주가 살만한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대가 HL만도 최근에 3만 원, 3만 800원대에서 지금 올라와서 지금 121선에 딱 붙었네요. 3만 8천 250원인데 3만 8,100원이니까 주가가 종가가 지금 최근에 가장 이 테슬라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움직이면서 자율주행 뭐 레이다 뭐 라이다 이런 시스템 뭐 라이컴이라든가 뭐 최근에 뭐 퓨런티어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등등 막 올라갈 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주가가 한 20% 이상 25% 정도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올라간 게 HL만도입니다. 근데 HL만도도 5만 원 가던 종목인데 3개월 만에 3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40%가 빠졌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그 481선 있는 그런 구간까지 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10월 10일인가요? 이제 다음 주에 테슬라 그 로봇데이 그죠?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초반에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재료가 나오고 나면 또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제 그때 좀 빠지거나 또 다시 눌려주면 그때는 또 추가 매수할 만한 자리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이 고려아연을 1,467억 원 제일 많이 팔았군요. 고려아연의 기관 매도 중심에 연기금이 있네요. 그리고 LG 이노텍 198억 원, 그다음에 현대해상,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현대차 EUB,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CJ제일제당,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 포스코퓨처엠, CJ 이렇게 기관이 연기금이 매도한 종목들이 여기에 있네요. 현대차 EUB 같은 종목은 제가 3일날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한 주 통으로 보면은 팔았다가 금요일날 매수가 들어오면서 옆에 보시면 17만 5,800원 빨간색 올랐어요. 제가 다 올랐다고 했잖아요. 다 올랐던 종목 중에 이 종목도 올랐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군요. 연기금이 182억 원. 강도는 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NC소프트, 대한항공, LG 화학, 기아, 롯데케미칼,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SK이노베이션, LS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이 2차 전지를 사모으고 있네요. 그죠? 화학주, 또 기아, 좀 사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연기금은 중장기로 내다보고 이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2차 전지 매수, 지금 좀 중장기로 볼 때 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뭐 인버스 팔고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전자 밑에 레버리지는 사고 지난주에 그랬네요. 그러면은 방향이 이제 아무래도 잘 가는 쪽으로 투자를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개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들 많이 매수한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고려아연
또 현대로템, HD 현대일렉트릭, 풍산,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LIG 넥스원, 한미반도체까지를 개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 네. 이게 외국인 기관들이 산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잘 갔을 거고 또 앞으로 다음 주에도 잘 갈 가능성이 좀 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역시 1조 4,629억 원.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계속 한 달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9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8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개인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최고점에서 꼭 샀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6만 원까지 9만 원에서 6만 원까지 3분의 1이 빠진 지점에서 한 10에서 20%씩 손실이 지금 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수하고 있는 한 생각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올 수는 없다고 단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주 오랜 세월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그 삼성전자를 매수해야겠다고 고민하시는 순간에 차라리 2차 전지를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했고, 뭐 바이오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계속 지금 사는 거는 적어도 손실을 많이 입지 않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샀던 것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일단 6만 원 또는 앞숫자 5만 원으로 바뀌는 순간 사실 뭐 개인이 사거나 외국인이 사거나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대신에 몰빵 안 됩니다. 몰빵 안 되고 무조건 나눠서 사는 거예요. 분할 매수. 5만 원대로 내려간다. 와, 그러면은 그거는 현금을 바짝 늘려서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5에서 10% 정도 무조건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만 원대 내려가면 땡큐죠. 물론 뭐 5만 원, 4만 원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5만 원대 내려가자마자 사자는 게 아니라 5만 원대 내려가서 그때 반등을 딱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야, 좀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빠져주면 이거 뭐 배당도 주겠다 분기마다 많이 주진 않지만 배당도 어쨌든 주겠다. 예. 걱정이 덜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9월 말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분기 배당을 또 받으실 텐데 지금부터 가지고 있다 한들 그냥 다시 한번 분기 배당 한번 더 받으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그 결산 배당을 주는 종목들, 결산기일이 12월인 종목들을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매수하면서 배당까지 노리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인들은 레버리지 샀다고 말씀드렸죠.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LG화학, 현대해상,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2차 전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매수한 종목들 보시면 금요일날 다 빠지고 좀 주가가 내려와 있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이 다 빠졌는데요.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도 또 지금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고 코스닥도 경쾌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해서 2차 전지는 그 종목을 선정하기도 조금 수월한 느낌이 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고요. ETF 사는 것도 지금 여전히 좋다. 예. 오히려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ETF는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몰빵이라기보다 그 비중을 좀 늘려서 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BM 389억 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뭐 아주 강하게 끌고 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인데 228억 원. 뭐 크게 뭐 걱정할 그런 정도의 폭락이나 이런 걸 유도할 만한 매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JNTC, 펩트론, 퓨처캠, 클리오, PNT, 바이오다인, EM텍, 랩지노믹스, 리노공업, 청담글로벌, 엔캠, LS머티리얼즈 외국인이 판 종목들입니다.
뭐 2차 전지가 PNT도 밑에 보이고 이제 뭐 엔캠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차 전지 앞으로 전망이 나쁠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네, 다음 주에 2차 전지 흐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움직일지. 자, 그럼 외국인이 뭘 샀을까? 알테오젠을 648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제일 많이 샀고요. 자, 현재가 35만 6천 원인데 36만 3,500원이 전 고점입니다. 전 고점 터치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지금 수급이 완전히 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2차 전지고 반도체 구간에 주도 업종이 하나 딱 등장을 해버리면 바이오를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좀 갈 수 있는 자리, 테슬라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되게 미국이 희한하게 움직였어요. 테슬라만 갔고 다른 2차 전지들은 좀 빠지고 리튬주들은 급등하고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혹시 테슬라의 상승과 그다음에 로봇데이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2차 전지가 움직인다면 바이오는 살짝 눌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또 주 초반 흐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리가캠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잘 가는 종목, 기대 많이 할 수 있는 종목 리가캠 바이오라고 그랬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왕창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0만 원 사상 최초로 뚫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스코텍, 삼천당 제약까지가 100억 원 넘게 매수한 종목들이고 흥구석유, HLB, 코스메카 코리아, 영풍정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휴메딕스, 위메이드, 실리콘2, 펌텍 코리아, 메디톡스. 자, 지난번에 명절 연휴에 게임 업종 말씀드리면서 위메이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메이드가 지금 굉장히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갑니다. 계속 보이고요. 지난주에는 뭐 외국인에 의해서 바이오가 완전히 잘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매수가 이렇게 세게 들어왔기 때문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관은 어땠을까요? 제닉스 234억 원 제일 많이 팔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165억 원. 이게 매도 강도가 아주 세지는 않았습니다. 휴메딕스, CNC 인터내셔널, 영풍정밀, 실리콘2, 펌텍 코리아, VT, 아이패밀리 SC, 덕산 네오룩스, 이엔셀, 삼현, 이녹스 첨단 소재, 파크 시스템스까지를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 업종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해보면은 바이오도 좀 있고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은 게 화장품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의료 정밀 이런 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기관들은 일단 화장품 수익 실현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외국인은 많이 팔았지만 기관은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179억 원. 그리고 179억 5,600만 원이면 알테오젠을 179억 5,500만 원. 네. 100만 원 차이로 알테오젠 두 번째. 그리고 HLB, 에코프로 BM, 휴젤, 테크윙, 리가캠 바이오, ST팜, ISC, HK이노엔, ABL 바이오, 대주전자재료, 오스코텍, JYP 엔터테인먼트. 우와, 바이오와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ISC, 테크윙 ISC 그 정도. 그리고 JYP 엔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인데요. 결국은 바이오였는데 지난 한 주는 외국인은 2차 전지를 팔았고 기관은 2차 전지를 샀고 주말 사이 테슬라가 많이 올랐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 기관들이 2차 전지를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이. 근데 기관이 만약에 금투가 많이 올린다고 하면 주가가 빨리 움직일 건데 연기금이 만약에 산다 그러면 주가가 완만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그게 조금 그 생각이 좀 이제 어떻게 봐야 할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기금을 먼저 보면은 연기금은 알테오젠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알테오젠의 급등의 원인은 외국인이 산 게 일단 있고요. 기관이 샀는데 금투가 샀어요. 지금 제가 이제 금융 투자를 이제 보면 알테오젠 지금 제일 많이 샀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금융 투자는 311억 원어치 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연기금이 파는 거 물량까지 다 받아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올리는 그런 상황이 금융투자가 만들어냈고요. 에코프로 BM까지도 금융투자가 샀어요. 그러니까 그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좀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를 금융투자가 단기로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 코스피도 잠깐 금융투자만 잠깐 보면은 코스피는 고려아연하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종목을 샀고 신세계건설, KB금융 뭐 이런 종목도 하이브도 보이고요. 지금 매수한 종목에 포스코 퓨처엠도 샀고 뭐 한국콜마도 샀고 지금 보이는데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단기로 강하게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에코프로 BM들 중심으로 한 코스닥 2차 전지 쪽에 좀 관심이 가고 코스피는 또 어땠을까? 잘 코스피도 잠깐 볼까요? 코스피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이 하나 보이고 하이브나 네, 뭐 메리츠 금융지주, 고려아연 뭐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데 매도 종목의 그 2차 전지들이 좀 보이네요. 뭐 에코프로 머티도 보이고 LG 화학도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팔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다 팔았네요. 금투가. 그러니까 코스닥의 2차 전지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바이오들,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테오젠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과 특히 금융투자 때문에 그래요. 금융투자는 단기로 가져가거든요. 한번 바짝 올려서 신고가 한번 터치하거나 조금 뚫은 다음에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금융투자는 그게 한 30, 한 9, 8, 9 아닐까 싶은데 40까지 4자 볼까요? 이번에 4자 바로 볼까? 35만 원 주가 수준에서 40을 바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38 정도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글쎄,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니까. 자, 연기금이 알테오젠 제일 많이 팔았고 실리콘2, 코스메카 코리아,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에코앤드림, 클래시스, 에코프로 BM, 펄러비스, CNC 인터내셔널, 루닛, 아이패밀리 SC, 바이넥스, 젠백스인데 자 지금 알테오젠 말씀드렸고 이제 화장품들 판 거 보이고 특이한 게 에코프로 BM을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그런데 에코프로 HN과 에코프로는 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의 지난주 매매가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가캠바이오를 연기금이 왕창 샀습니다. 지금 이제 뭐 왕창까지는 아니지만 리가캠바이오는 지금 바이오가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 업종인 상황에서 제일 많이 오른 알테오젠을 팔고 그 다음 선수로 선택한 게 장기적으로 리가캠바이오라는 거예요. 연기금이. 그리고 HK이노엔입니다. 그리고는 휴젤, 오스코텍이고 ST팜이고 에이벨바이오고 자 지금 이제 바이오의 후발 주자들을 대거 챙겨놓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는 뭐 테크윙이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나 에코프로 HN, ISC, HPSP, YG 엔터테인먼트, HLB 같은 종목도 연기금이 좀 많이 샀습니다. 지금 엔터주들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지만 엔터주 10월 넘어올 때까지 아직도 못 샀으면은 되게 아까운 겁니다. 지금 4분기에 무조건 가거든요. 무조건 확률 100%에 수렴한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반등하기 시작해갖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 갑니다. 더 갈 거예요. 예, 더 갈 거니까 엔터는 뭐 눌려줄지도 모르겠어요. 좀 계속 그 세력들이 이제 사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더불어서 진짜 엔터가 거의 투톱 업종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개인은 어땠을까? 역시 알테오젠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753억 원어치 팔았고요. 리가캠바이오 263억 원, 오스코텍 204억 원, HLB, 삼천당제약. 자, 밑에 휴질, HK이노엔, ST팜
자, 결국엔 얘네들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왕창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 사모으고 있는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오스코텍, HLB, 삼천당제약, 휴젤, HK이노엔, 뭐 넥스트바이오메디컬, ST팜 이 정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바이오를 왕창 팔았죠. 개인들이 나는 샀는데 이런 분은 뭐 다행이고요. 개인들이 바이오를 왕창 팔았구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보통 바이오는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업종인데 그렇게 개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폭등한 한 주였습니다. 개인들이 산 종목들 보세요. 현재가 다 빨갛잖아요. 100%다 빨갛잖아요. 이거는 개인들의 투자 방법, 투자 종목, 관심 종목 이런 쪽이 좀 그 외국 기관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테크윙 팔았죠. 흥구석유 팔았죠. 위메이드, HPSP, 이오테크닉스.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반도체도 결국 갑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반도체 쪽에 관심을 조금 더 갖자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개인들이 관심을 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에코프로 BM을 267억 원 제일 많이 샀고요. 제닉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JNTC, 에코프로, 퓨처캠, 하이드로리튬, 펩트론, FN 가이드, 실리콘2, 랩지노믹스, 클리오, 3현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화장품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털고 나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개인들은 매수가 들어왔고 에코프로 BM을 많이 샀고 에코프로도 물론 샀지만 에코프로 BM 쪽에 좀 쏠려 있네요. 그것도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어쨌든 2차 전지 쪽에 한번 흐름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 후반부쯤에는 다시 반도체 쪽으로 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코스닥 쪽에.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뭔가 하나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대장주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삼성전자가 약하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져갈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축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 반도체를 살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삼성전자 많이 빠져 있으니까 언제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삼성전자 비중을 꽤 담고 있는 ETF 반도체 ETF를 고려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도 이 ETF들마다 성격이 완전 달라가지고요. 그것도 이제 종목 잘 골라야 되거든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진작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2024년 들어서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개의 ETF는 뭐 반드시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조금씩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게 그 세 개가 축이에요. 지금 우리 증시를 떠받치는 여기에 중간에 조선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엔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ETF를 가지고 돌립니다. 사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면 팔아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실현해 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뭐 사실 제 개인 계좌에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연금 계좌 같은 데에는 더 쉽잖아요. 투자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2025년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주도 업종의 ETF를 사는 것은 너무 유망하죠. 2023년도부터 지금 나스닥도 가지고 있죠. 그 ETF를. 그다음에 고배당주 이제 지금은 팔았습니다만 고배당주 관련된 ETF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제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알려드려서 같이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지금도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같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ETF에 대한 이제 어떤 관심도 가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너무 유망한 종목이고 ETF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ETF 가지고 100% 넘게 수익 내고 막 그래요. 어떤 테마 타고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고요. ETF는요, 좀 중장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중장기로. 비중을 살짝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ETF들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예, 그거 보시면 깜짝 놀라요.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 자, 언젠가 기회가 되면 ETF를 따로 좀, 그,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ETF를 워낙에 많아요. 진짜 종목이 엄청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뭐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특히 회원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어쨌든 ETF는 그래도 자주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하잖아요. 그거를 잘 따라서 매매를 하시기만 해도 ETF는 진짜 안정적으로 좋지 않나요? ETF 제가 지금 잠깐 그냥 언급만 한번 해드려 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너무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ETF가 제가 그 ETF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나스닥을 한번 잠깐 볼까요? 나스닥.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고. 자, 지금 2023년, 2023년, 22년 12월에 최저점이었네요. 제가 23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8,900원이었네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9,000원까지 갔다가 17,000원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8,900원에서 19,000원까지 가면 100%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나스닥은 신고가를 못 썼기 때문에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은데 나스닥도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제가 지금 이걸 여기서 오늘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지금 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바이오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9,000원대 초반 하던 게 17,000원까지 갔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13,000원대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예, 주가가 그 ETF 가지고 한 1년 얼마 만에도 100%씩 가기도 하고요. 진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빠지고 있고 종목들이 눌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시 2차 전지 ETF는 매수해 볼 만한 그런 그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는 개별 종목으로 2차 전지는 한번 사볼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불안하면 ETF 여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TF는 언제나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계속 함께 해야 된다. ETF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예. 펀드는 수수료를 내고, 물론 수수료를 ETF도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든가 연금계좌에서는 ETF가 수수료가 안 나갈 거예요, 아마. 또 어차피 장기로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연금계좌일수록 더더욱이 투자가 훨씬 더 유망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잘 모르겠으면 펀드를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ETF를 관심을 갖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 함께 해야 하는 그 종목이 ETF다. 예, ETF를 잘 보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보이고요. 그 업종 내에서 종목을 선별하기가 너무 수월하다. 예, 그 장점이 진짜 많은 투자 방식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괜히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갖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오늘은 그렇고 내일은 뭘 해드릴까를 오늘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주말 휴일 이제 휴일이 이제 하루 반밖에 안 남았네요.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